박용만이 남긴 마지막 말은 해강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한다. 그것이 박 사장이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해강은 이제 알고 있었다.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이기느냐는 것이었다. 병실 밖으로 나온 해강은 박용만의 낡은 휴대전화를 손에 쥐었다. 마지막 통화 기록에는 이충원과 손대훈 그리고 태산건설의 재무이사 번호가 남아있었다. 박용만은 끝까지 혼자 싸운 것이 아니었다. 이충원의 비자금 장부를 지키면서도 해강이 살아남을 길을 만들어두고 있었다. 해강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다. 의식을 잃은 박용만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형님 말이 맞다는 거 증명하면서 살게요. 이번에는 돈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다. 박용만을 살리고 주민들의 돈을 되찾고 이충원의 왕국을 무너뜨린다. 그 세 가지를 모두 해내야 했다. 해강은 병실을 나서자마자 강아리에게 전화했다. 장부 원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손대훈이 가져간 장부 말이에요? 형님이 진짜 원본을 그렇게 쉽게 내줬을 리 없습니다. 하리는 박용만의 휴대전화를 받아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대부분 삭제돼 있었지만 임시 저장함에는 발송되지 않은 숫자 하나가 남아있었다. 하리가 화면을 해강에게 보여줬다. 이 숫자, 장기수선 충당금 액수 아닐까요? 해강의 표정이 굳었다. 트루밸류 아파트에서 사라진 장기수선 충당금은 모두 178억이었다. 허위 보수공사와 엘리베이터 교체 계약을 통해 빠져나간 돈까지 합치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돈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해강은 박용만의 물건을 다시 살폈다. 지갑 안쪽에서 작은 종이 하나가 나왔다. 나무 이름과 일련 번호가 적힌 태고원 거래 확인서였다. 하리가 종이를 펼쳤다. 태고원. 이충원 대표가 가지고 있는 나무 농장입니다. 그냥 나무를 키우는 곳은 아니겠네요. 해강은 거래 확인서를 주머니에 넣었다. 직접 확인해 봐야죠. 같은 시각 이충원은 태산건설 이사회에서 오만 신도시 사업보고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부실공사 의혹이 퍼지면서 계약 해지가 이어졌다. 금융기관은 추가 대출을 중단했고 협력업체들은 밀린 대금을 요구하고 있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박 사장은 오만 신도시 분양률을 지키겠다며 광고비와 홍보비를 더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충원은 보고서를 덮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무조건 이겨. 박 사장이 허리를 숙였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요. 그게 박 사장이 할 일이야. 현재 가격으로는 계약률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충원은 미분양 현황이 표시된 자료를 앞으로 밀었다. 오만 신도시 분양가 반토막 때리세요. 임원들의 얼굴이 굳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기존 계약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손실도 수천억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이익이 아니야. 현금이야. 이충원은 박 사장을 바라봤다. 일주일 안에 전부 팔아요. 회장님, 절반 가격으로 팔면 태산건설 신용이 무너집니다. 회사는 내가 살려. 이충원에게 오만 신도시는 더 이상 성공시켜야 할 사업이 아니었다. 태산건설에서 마지막 현금을 빼낼 통로였다.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즉시 차명회사로 옮긴 뒤 부실공사와 비자금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회사를 버릴 생각이었다. 재무이사는 이충원의 계획을 눈치챘다. 그는 회의가 끝난 뒤 박 사장을 붙잡았다. 분양가를 반으로 내리면 회사가 버티지 못합니다. 박 사장은 주변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췄다. 회장님 지시야. 분양대금이 들어와도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회장님한테 그 말을 해봐. 이사님 자리부터 없어질 테니까. 재무이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직원과 협력업체를 살리려면 이충원을 막아야 했다. 그러나 자신도 오랫동안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 모든 것을 밝히면 자신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오만 신도시 분양가 할인 공고가 발표됐다. 기존 계약자들이 태산건설 본사로 몰려왔다. 항의가 이어졌고 분양 사무실의 전화도 끊이지 않았다. 태산건설 주가는 급락했다. 대출 만기를 앞둔 금융기관들은 즉시 자금 회수를 통보했다. 의사들은 다시 이충원의 회장실을 찾았다. 이대로 가면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공사 중단 현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장님 개인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이충원은 창밖을 바라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재무이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연구를 해서라도 우리 회사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님. 박 사장은 말을 던진 뒤 재무이사를 바라봤다. 재무이사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이충원은 천천히 돌아섰다. 우리 회사? 그가 웃었다. 회사 주인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나 봐. 태산이 무너지면 회장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태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충원은 책상 위 사직서를 재무이사 앞으로 밀었다. 나가요. 재무이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회장님, 내 돈을 관리했다고 내 사람이 된 줄 알았습니까? 재무이사는 그제야 깨달았다. 5만 신도시 할인 분양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결정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모은 돈을 빼낸 뒤 임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려는 계획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살고 싶으면 입 다물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태어날 자신은 있고. 재무이사는 바닥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이충원은 사직서를 걷어들였다. 그럼 마지막 일을 해요. 그가 태고원과 태산 본사 창고에 자산 목록을 내밀었다. 오늘 밤 안에 전부 옮깁니다. 재무이사의 눈이 흔들렸다. 갑자기 옮기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님이 필요한 겁니다. 어디로 옮기시려고요? 알 필요 없어요. 이충원은 의자에 기대었다. 실수하면 이번에는 다시 태어날 기회도 없습니다. 해강과 하리는 태고원의 법인 등기부터 확인했다. 겉으로는 희귀수목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농업회사였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수백억 원어치의 나무가 거래됐는데도 실제 출하 기록은 거의 없었다. 제길이 거래 내역을 훑다가 고개를 들었다. 나무 한 그루가 10억입니다. 경남도 가격표를 확인했다. 아무리 비싼 나무라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하리는 같은 나무가 여러 회사 사이에서 반복 거래됐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이충원의 차명회사가 태고원에서 나무를 비싸게 샀다. 태고원은 다시 그 나무를 다른 차명회사에 팔았다. 나무는 움직이지 않았다. 장부에 적힌 주인만 바뀌었다. 비자금을 세탁한 거예요. 하리는 거래 확인서의 일련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했다. 해당 번호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등록돼 있었다. 감정가는 3천만 원이었지만 거래 가격은 18억이었다. 해강이 박용만의 휴대전화에 남은 숫자를 바라봤다. 178억을 10그루로 나눠놓은 겁니까?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나무 거래는 돈의 출처를 숨기는 수단일 뿐이에요. 하리가 위성사진을 확대했다. 태고원 한쪽에 대형 창고와 지하 저장시설로 보이는 건물이 있었다. 나무 농장에 필요한 규모를 훨씬 넘었다. 해강은 사진을 가리켰다. 태고원. 그냥 나무 농장 아니지 않습니까? 제길이 관리사무소에서 가져온 과거 지출 자료를 펼쳤다. 장기수선 충당금이 빠져나간 날마다 같은 운송업체 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왔다. 차량의 목적지는 모두 태고원이었다. 경남이 운송기사들의 근무 기록을 확인했다. 그중 한 명은 얼마 전 해고된 뒤 완도 근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해강과 하리는 곧바로 그를 찾아갔다. 운전기사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고개를 돌렸다. 해강이 박용만의 이름을 꺼내자 남자의 눈빛이 달라졌다. 박용만 씨도 찾아왔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충원한테 당한 사람들 돈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장충금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운전기사는 병실 문을 살핀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충금 뺄 때마다 태고원으로 갖다 줬거든요. 하리가 물었다. 현금을요? 현금도 있었고 통장도 있었고 서류도 있었습니다. 나무 밑에 묻는 걸 직접 봤어요. 해강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어느 나무입니까?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된 이름표였어요. 하리는 태고원 거래 확인서를 꺼냈다. 이 번호입니까? 운전기사는 번호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해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우리의 장충금 178억도 거기 있겠네? 하리가 해강을 막았다. 잠깐만요. 경찰부터 움직여야 해요. 손대훈이 아직 수사라인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들어가면 절도와 주거침입이 돼요.
해강은 거래 확인서를 들어보였다. 우리 돈입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우리 돈이 돼요. 다시 뺏어올까? 해강의 물음에 경남과 재길이 서로를 바라봤다. 재길이 먼저 웃었다. 뺏어야지. 경남도 운송 기록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충원이 목숨보다 아끼는 건데. 하리는 세 사람을 한동안 바라봤다. 말려도 갈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면 함께 가서 사고를 막는 편이 나았다. 조건이 있어요. 해강이 기다렸다는 듯 물었다. 뭡니까? 돈에 손대지 않아요. 장부와 증거만 확보합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전부 기록하고요. 돈을 찾아도 그냥 두자고요. 우리가 돈을 가져오면 도둑이 됩니다. 이충원이 가져가게 만들고 그 과정을 잡아야 해요. 해강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강아리 씨 말대로 하죠. 그날 저녁 하리는 태고원 운영회사 직원으로 위장해 내부 관람을 신청했다. 희귀 수목 구매를 검토한다는 말에 관리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다. 태고원에는 수백 그루의 소나무와 향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다. 나무마다 작은 금속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관리인은 나무의 수령과 가격을 자랑했다. 저희 태고원 나무들은 전부 이력이 관리됩니다. 언제 들어왔고 누가 소유했는지 기록이 다 남아요. 하리는 이름표 하나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태고원 나무마다 이름표가 참 예뻐요. 멀찍이 따라오던 해강이 이름표의 번호를 촬영했다. 박용만이 남긴 거래 확인서와 같은 번호였다. 해강은 나무 주변의 흙을 살폈다. 다른 곳보다 최근에 뒤집힌 흔적이 선명했다. 관리인이 다른 방문객에게 시선을 돌린 사이 해강은 작은 삽을 들었다. 하리가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뭐 하려고요? 파볼까? 지금 파면 바로 잡혀요. 밑에 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해강씨, 한 번만 믿어봐요. 해강이 흙을 조금 걷어내자 방수포의 끝이 드러났다. 그 아래에는 금속 상자의 모서리가 보였다. 더 파기도 전에 관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뭐 하십니까? 하리는 즉시 나무를 가리켰다. 뿌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괜찮은지 보고 있었어요. 관리인은 두 사람을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해강은 삽을 내려놓고 웃었다. 비싼 나무라고 해서 한번 만져봤습니다. 두 사람이 태고원을 빠져나간 직후 관리인은 이충원에게 전화했다. 박해강이 다녀갔습니다. 뭘 봤어요? 17팔 나무 근처를 팠습니다. 이충원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해강이 태고원을 알아냈다면 박용만이 남긴 자료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번호판 다 갈아 끼워. 무슨 번호판 말씀이십니까? 태고원에 있는 차량 전부. 이충원은 창문 밖 오만 신도시를 바라봤다. 흙 한 줌까지 남기지 말고 싹 다 옮겨. 박 사장이 시간을 확인했다. 나무를 전부 옮기려면 날이 밝습니다. 밝기 전에 끝내요. 어디로 옮깁니까? 태산 본사 창고. 박 사장은 잠시 망설였다. 태산 본사 창고는 좀 위험할 텐데. 그래서 아무도 거기를 안 뒤지잖아. 이충원은 전화를 끊은 뒤 손대훈에게 연락했다. 박해강이 오늘 밤 태고원에 들어갑니다. 체포해달라는 겁니까? 현장에서 돈을 손에 넣게 두세요. 그 뒤에는요? 도둑으로 잡으면 됩니다. 손대훈은 대가를 물었다. 이충원은 5만 신도시 할인 분양 계약서 한 장을 그의 앞으로 보냈다. 시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다. 가족 명의로 하나 준비해뒀습니다. 손대훈은 계약서를 내려다봤다. 박해강이 돈을 안 가져가면요? 가져가게 만들면 되죠. 자정이 가까워지자 태고원의 대형 차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남은 농장 입구에서 차량 번호와 이동 시간을 기록했다. 재길은 뒤따라갈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했다. 하리는 경찰과 언론사에 동시에 보낼 자료를 준비했다. 해강은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바라봤다. 돈을 옮기는 게 아니라 나무를 옮기네요. 하리가 망원경을 내렸다. 나무 소유권 자체가 비자금 증서일 수 있어요. 나무 아래에서 금속 상자가 하나씩 나왔다. 작업자들은 상자를 별도의 화물차에 실었다. 해강이 차문을 열었다. 저거부터 따라갑니다. 하리가 붙잡았다. 함정일 수도 있어요. 함정이어도 들어가야죠. 경찰이 기다리고 있으면요. 우리 돈 훔쳐가는 걸 구경만 합니까?
하리는 해강의 앞을 막았다. 잡히면 박용만 형님이 남긴 증거까지 다 사라져요. 해강은 멈췄다. 예전 같으면 먼저 달려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해강은 하리에게 휴대전화를 건넸다. 내가 잡혀도 이 영상은 지켜요. 같이 빠져나오는 게 먼저예요. 경남에 무전이 들어왔다. 두 대가 갈라집니다. 나무를 실은 차량은 태산 본사로 갑니다. 금속 상자를 실은 차는 반대 방향입니다. 해강이 지도를 확인했다. 상자를 실은 차량은 이충원의 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두 대 모두 따라갈 수는 없었다. 제길이 물었다. 어느 쪽으로 갑니까? 해강은 잠시 고민하다 태산 본사를 가리켰다. 나무를 따라가. 현금은 다른 차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충원은 현금보다 장부를 먼저 숨길 겁니다. 하리도 해강의 판단에 동의했다. 나무 이름표에 실제 소유주와 차명계좌 정보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커요. 네 사람은 태산건설 본사 창고로 향했다. 창고 주변에는 평소보다 많은 경비 인력이 배치돼 있었다. 대형 화물차가 지하 하역장으로 들어가자 입구가 닫혔다. 제길은 과거 공사를 맡았던 협력업체 직원에게 받은 도면을 펼쳤다. 지하 주차장 환기통이 창고 안쪽까지 연결됩니다. 경남이 통로 크기를 확인했다. 사람 한 명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해강이 제길을 바라봤다. 경남이랑 밖에서 차량 확인해. 형님 혼자 들어가려고요? 강아리 씨랑 갑니다. 하리가 곧바로 반박했다. 누가 같이 간다고 했어요? 아까 같이 빠져나오자면서요. 두 사람은 건물 뒤편 환기통을 통해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에는 태고원에서 옮겨온 나무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뿌리는 검은 천으로 감싸져 있었고 이름표는 모두 제거돼 있었다. 해강은 바닥에 떨어진 금속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178-10. 마지막 나무의 번호였다. 하리는 나무 뿌리 사이를 살폈다. 상자는 없습니다. 따로 옮긴 차에 있었나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빈 나무뿐이에요. 해강은 고개를 저었다. 이충원이 빈 나무를 본사까지 가져올 이유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 안쪽으로 더 들어갔다. 벽면에는 오만 신도시 조경공사 자재라고 적힌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하리는 상자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평범한 조경용 명패가 들어 있었다. 해강이 명패를 뒤집자 작은 메모리 카드가 붙어 있었다. 하리는 노트북에 카드를 연결했다. 차명계좌 번호와 거래금액, 회사명, 담당 임원의 이름이 나타났다. 트루밸류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178억도 기록돼 있었다. 나무 이름표가 장부였어요. 장부를 조각 내서 나무마다 붙여놨군요. 하리는 파일을 복사하려 했다. 그러나 화면에 암호가 나타났다. 인증키가 필요했다. 해강은 박용만의 거래 확인서를 꺼냈다. 종이 아래쪽에 적힌 숫자를 입력하자 파일이 열렸다. 박용만은 태고원의 비밀까지 알아냈다. 파일 안에는 이충원의 차명 재산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손대웅과 박 사장, 태산건설 임원들에게 건너간 돈도 모두 기록돼 있었다. 마지막 목록에는 박용만의 이름까지 있었다. 하리의 손이 멈췄다. 박용만 형님 이름으로 10억이 들어갔어요. 해강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형님이 받은 돈이 아닙니다. 차명계좌로 만들어둔 것 같아요. 형님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려고요. 복사부터 해요. 파일이 절반쯤 복사됐을 때 창고의 전원이 꺼졌다. 출입문 쪽에서 경비원들의 발걸음이 가까워졌다. 손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해강 씨, 남의 회사 창고에서 뭐합니까? 해강은 하리를 나무 뒤로 밀었다. 자료 들고 먼저 나가요. 같이 가요. 둘 다 잡히면 끝입니다. 하리는 노트북을 닫지 않았다. 복사율은 아직 70%였다. 손대훈과 수사관들이 통로를 좁혀왔다.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손에 든 물건 내려놔요. 해강이 시간을 끄는 동안 하리는 파일 목록을 빠르게 촬영했다. 그때 제길에게서 연락이 왔다. 형님, 상자 실은 차 찾았습니다. 경남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상자 안에 현금 없습니다. 전부 흙입니다. 해강이 손대훈을 바라봤다. 이충원은 처음부터 경찰이 발견할 차량에 가짜 상자를 실었다. 진짜 장부는 창고에 두고 해강에게 절도 혐의를 씌우려 한 것이다. 복사율이 100%에 도달했다.
하리는 메모리 카드를 뽑아 신발 안에 넣었다. 됐어요. 해강은 비상문을 밀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다. 손대훈이 다가오며 수갑을 꺼냈다. 도망갈 곳 없습니다. 창고 반대편에서 재길이 지게차를 몰고 들어왔다. 쌓여있던 빈 상자들이 통로를 막았다. 형님 타요. 해강과 하리가 지게차 뒤편에 올라탔다. 경남은 셔터를 강제로 열어 탈출로를 만들었다. 재길이 소리쳤다. 준비됐지? 해강이 하리의 손을 잡았다. 일단 튀어. 네 사람은 창고를 빠져나왔다. 손대훈은 곧바로 차량을 동원해 뒤를 쫓았다. 하리는 이동하면서 확보한 자료를 언론사와 감사기관에 전송했다. 하지만 전송 직전 파일이 멈췄다. 메모리 카드 안에 원격 삭제 프로그램이 작동한 것이다. 파일이 하나씩 사라졌다. 하리는 노트북을 끄고 메모리 카드를 빼냈다. 이대로면 전부 지워져요. 해강이 물었다. 살릴 수 있습니까? 원본 저장 장치를 찾아야 해요. 그게 어디 있는데요? 하리는 창고에서 촬영한 자산 목록을 다시 확인했다. 모든 나무 번호 옆에는 보관 장소가 태산 본사로 표시돼 있었다. 단 하나만 달랐다. 178-1. 첫 번째 나무의 보관 장소에는 트루밸류 아파트라고 적혀 있었다. 해강은 차량을 돌렸다. 우리 아파트에 있다고요? 처음부터 거기 있었어요. 트루밸류 아파트 중앙 정원에는 준공 기념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전임 회장 서강원이 기증한 것으로 알려진 나무였다. 네 사람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소나무 주변은 이미 파헤쳐져 있었다. 나무는 뿌리째 사라졌다. 바닥에는 부러진 이름표만 남아 있었다. 경남이 관리사무소 영상을 확인했다. 10분 전 조경업체 차량이 나무를 싣고 나갔다. 재길이 차량 위치를 추적했다. 차량은 아직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주민 차량들이 입구를 막고 있었다. 해강과 하리는 지하주차장으로 달려갔다. 조경업체 차량 한 대가 출구 반대편으로 향하고 있었다. 경부기가 아파트 보안관 조끼를 입은 채 차량을 가리켰다. 아빠, 저거예요. 하리가 아이에게 달려갔다. 경부가 여기 왜 나왔어? 나무 아저씨가 땅에서 이걸 꺼냈어. 경부기의 손에는 작은 저장 장치가 들려 있었다. 하리가 받아 확인했다. 태고원의 모든 거래 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원본이었다.